안녕하세요, 이채영입니다. 오늘은 목조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햇살 가득 전원주택 유튜브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앞으로 전원주택을 건축한다면 골조는 어떤 것으로 선택할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설문에 응해주셨는데 철근 콘크리트조가 40%로 가장 많고 경량 목구조가 25%, 경량 철골조가 24%로 나왔습니다. 인터넷이나 건축 박람회 등을 보면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회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실제 건축주들이 원하는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구조에 대한 설문도 예전에 했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목조주택, 즉 경량 목구조 예비 건축주님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조주택과 경량 목구조 주택을 구별하지 않고 구조목과 OSB 합판을 사용하는 경량 목구조 주택의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경량 목구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왜 경량 목구조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의견은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인데 43%나 됩니다. 나무라는 자재가 주는 친환경적인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이유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량 목구조의 주택은 나무로 골조를 만들지만 이 나무는 집의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 안에서 생활하는 공간과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만약 이 골조의 나무가 실내의 공기와 자유롭게 접하도록 시공하면 그것은 잘못된 시공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OSB 합판의 접착제 성분 문제와 습기 문제입니다. 목조주택의 벽체와 지붕을 덮어주는 자재는 일반적으로 OSB라 불리는 합판을 사용합니다. 나무 칩을 접착제로 압착하여 만든 자재입니다. 이 접착제는 공기 중으로 조금씩 발산됩니다. 특히 습기를 먹으면 더 많이 발산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접착제가 사용되는데 대부분 인체에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OSB와 실내 공기가 접촉하도록 시공하면 안 됩니다. 또한 나무는 습기에 약한 자재입니다. 그러므로 실내 실외에서 침범하는 물과 습기를 막아야 합니다. 특히 집안에서 발생하는 습기들은 벽체와 천정의 나무, 즉 구조체로 스며들면 안 됩니다. 습기가 스며들지 못하게 막아내야 하고 그래도 막아내지 못해 침투한 습기는 가능한 빨리 외부로 내보내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습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목조주택은 실내 실외에 다양한 방습, 투습, 방수, 배수 장치를 해서 습기와 물로부터 구조체를 지키도록 설계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내의 공기와 구조체인 나무는 거의 완전하게 단절하는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목조주택을 지었다면 나무의 특성이 실내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목조주택과 습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의 의견으로 나오는 단열이 좋을 것 같아서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열은 골조와 무관하며 단열재와 관계가 있습니다. 비록 나무가 콘크리트나 철보다는 나은 단열 성능을 보이기는 하지만 나무 자체는 단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골조가 나무여서 단열의 득을 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량 목구조의 특성상 구조체를 지탱하는 수많은 스터드를 벽체나 지붕 등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스터드가 있는 부분은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단열에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최근에 스터드 자체가 단열이 되는 제품이 개발되기는 했으나 일반적인 스터드는 나무로만 만들어진 것이라 단열에 취약합니다. 벽체에서 스터드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벽체 면적의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넓은 면적이 단열재가 없는 상태로 시공되는 것이 경량 목구조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에 추가로 외단열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경량 목구조의 일반적인 시공법은 아닙니다. 경량 목구조는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시공 방법입니다. 나무를 하나하나 잘라서 만드는 공법이고 단열재도 일일이 손으로 채워 넣는 방식이라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회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건비는 어떤 사람이 작업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실력이 좋은 목수는 비싸고 초보 목수는 쌉니다. 그 차이가 몇 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시공하느냐에 따라 전체 건축비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건축비가 싼 시공사를 선택하면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어느 골조를 선택하든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인건비 비중이 큰 목조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구조를 손으로 만드는 부분이 많아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시공하면 겉에서 봐서는 알 수 없는 심각한 하자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량 목구조 시공 시 꼭 점검해야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량 목구조의 경우에도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 목조 구조를 연결하는 작업이 토대 시공입니다. 전체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공정이므로 아주 잘해야 합니다. 기초와 토대목이 제대로 잘 결속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대목은 그 위에 벽체가 올라갈 기초가 되므로 수평을 잘 맞춰야 합니다. 경량 목구조는 기둥과 보로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벽체 자체가 구조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평을 잡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기초 자체가 완전한 수평으로 시공되면 좋지만 콘크리트의 특성상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토대목에서 수평을 잡아줘야 합니다. 수평을 잡는 튼튼하고 좋은 방법은 토대목을 기초에 결속하고 수평에 맞도록 대패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과의 결속도 그대로 유지되고 기초와 토대목 사이의 빈틈도 최소화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시공회사가 토대목 사이에 쐐기를 끼워서 수평을 맞추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토대목 사이나 기초와 토대목 사이에 빈틈이 발생하여 구조가 불안정합니다. 또한 바닥 몰탈 시공 시 이 빈틈으로 몰탈이 채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부 바닥이 실외와 단열층이 없이 연결되게 되므로 열 손실이 발생하고 바닥에 열교가 발생하여 결로의 원인이 됩니다. 토대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 전에 반드시 질문하여 어떻게 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쐐기를 시공하는 방법을 쓰는 업체는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단열 시공입니다. 경량 목구조의 단열재는 대부분 글라스울입니다. 글라스울은 제품 배송 시 어느 정도 압축되어 배송되므로 시공 전에 잘 부풀려 줘야 합니다. 시공 시에도 꾹꾹 눌러서 채우면 안 되고 잘 부풀려진 상태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단열재는 내부의 공기층이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눌려지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시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열재 시공 시에는 참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열재 시공이 끝나면 내부의 석고보드나 OSB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부 판재가 시공이 되고 나면 단열재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공회사의 내부를 덮기 전에 시공 상태를 건축주나 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시공사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 상태 확인 시는 동영상으로 모든 벽면과 지붕을 촬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방습지, 레인스크린, 벤트 시공 등 여러 단계의 공정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보더라도 잘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조건들을 잘 이해하는 업체라면 나머지도 잘할 것이라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목조주택이 습기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조주택은 집이 숨을 쉬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든가 나무라서 몸에 좋다든가 하는 업체는 목조주택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건축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업체들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주 또한 목조주택이 습기와 물에 취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설계 단계부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지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지붕은 어떤 골조든 방수를 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목조주택의 경우 누수 발생 시 피해가 가장 큰 구조이므로 가능하면 설계 단계에서 이런 구조는 배제해야 합니다. 처마의 경우에도 가능한 길게 해서 벽체를 타고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목조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화재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님들이 목조주택은 화재에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경량 목구조는 화재에 강한 구조입니다. 제가 화재를 보는 관점은 화재 시 유독가스를 얼마나 내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재 시 인명피해는 불 그 자체가 아니라 대부분 유독가스에 질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나 경량 철골조는 대부분의 경우 유기화합물 계열의 단열재를 사용합니다. 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화재 시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반면 목조주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글라스울은 무기물 계열로 불이 붙기 어렵고 불이 붙더라도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조체인 나무도 화재 시 유독가스 우려가 적은 자재입니다. 목조주택의 경우에도 실내는 화재 등에 대비해서 석고보드를 시공하기 때문에 실내 화재가 쉽게 나무 구조체로 옮겨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조주택 시공회사들이 화재에 대해서 질문하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회사들도 목조주택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업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구조를 선택하든 나름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의 특성, 자재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공하면 어떤 구조를 선택하든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시공회사를 택할 때는 해당 시공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아는 업체를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